네, 자, 이제 또, 이종복 전문가께서 정말 소중한 말씀을, 이야기를 전해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다린 시간. 네, 예. 아까 전에 저희가 뭐 지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그 지표의 해석과 함께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예. 드디어 이제 메인 시간대 화면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표 얘기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야간장 봐서는 지표 뭐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죠. 여러분 보시면 한번 볼까요? PC 물가 역시 5.5가 5로 나왔고요. 그죠? 0.1, 0.1 나왔고 개인소득 나왔고 지출 약간 그죠? 조금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 당연히 경제에 좀 위축되고 그러니까 지출 줄어들죠. 그다음에 근원 예측치 다 예측치 노프라보럼. 이따가 0시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다른 건 볼 필요 없고요. 0시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4.4로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더 크게 나올 확률은 떨어지는데 어쨌든 요거에 따라 다음 주 시장이 결정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참 진짜 하는 양식 똑같죠. 저게 나쁘게 나올 거였으면 지금 우리나라 야간 선물이 플러스는 아마 안 나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와도 뭐 그렇게 다소간에 부정이지는 않을 정도. 그죠?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지금 지표상으로는 그냥 예상치대로 나올 거고 결국은 물가가 잡히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PC가 여기 5로 나와 있죠. 요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근원이 4.4거든요. 지난 12월 달에 파웰 의장이 연설을 하고 한 걸 갖고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여기 있다. 그렇죠? 예. PC 인플레이션 지표가 2023년에 3.5 정도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삿대로 아직 나오고 있으니까 여전히 높은 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밀려 내려온 걸 보면 0.3이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에도 물가가 잡히면 4가 깨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고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결국은 FOMC 변수하고 2월 14일 날 CPI 변수가 아마 판단이 맞을 겁니다. 그 타이밍이 변곡점인데 자, 오늘 나와 있는 지표는 소소하고 역시 물가가 잡히는구나. 그리고 PCE는 4가 밀려 내려와야 주식시장이 환호한다. 요 얘기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다음 주 전략 바로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점검이에요. 다음 주가 이제 중기 변곡점이거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박스권 상단 돌파 기세입니다. 그럼 종가 기준에 여러분 333에서 335를 돌파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하나의 기준이고요. 아래 방향으로는 이제 325 제가 지난주까지 여러분들한테 주식시장 박스권 전략 드렸지 않습니까? 325를 고점으로 드렸고요. 320부터 325 쪽으로 갔을 때는 예측치로는 그죠? 예측치로는 조금 갖고 있는 분들이 비중을 줄이는 전략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던 지수대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밀릴 때는 이걸 넘어갔으니까 여기가 지지의 역할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와 같은 이슈들 뭐 물가 이슈든 FOMC 이슈든 그런 쪽에서 특별하게 안 좋은 내용만 나오지 않을 안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320짜리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면 317 수준 정도의 변동성은 있을 수 있으나 여전히 추세는 우상향 기조의 어떤 흐름이 강하다. 요 얘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약간의 공부가 필요한 건데 저는 여러분들 기대치는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죠. 자, 돌파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중심축 마디가 40이거든요. 여러분 이종복이가 작년 10월 달 마디가 얘기할 때 우리나라는 상승 마디는 20에서 25p 해가지고서 종합이 280까지 밀렸을 때 20에서 25p 해갖고 300에서 305까지는 반등타진이라는 얘기 정말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종합은 상승 마디가 20에서 25가 아니고 40이 확정될 수 있는 그런 기간에 온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변동폭이 우로도 40이 열리지만 아래로도 40이 열리는데 지금 지수가 320 후반이죠. 그러면 암산하기 좋게 325로 놓고 40 빼면 285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전저점이 안 깨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깰 확률은 거의 없는 겁니다.
롤렉스왕급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다만 박스권 시장의 상단에 왔으니까 변동성이 생길 수 있고 그 변동성 요인이 CPI와 FOMC인데 그 CPI와 FOMC는 보면서 해도 뭐 나쁠 건 없고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 첫 번째 종목 진단하고 얘기했던 현금 확보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현금 확보 환율 1280 돌파 그때는 뭐 기술적 분석은 뭐든 안 하고 현금 확보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해드린 거니까 그거하고 곁들여서 보시고요.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움직임이 좋을 수 있을 자생 변수는 외국인 수급과 주도주의 순환매. 주도주 아까 말씀드렸죠? 섹터별로 강세 섹터, 약세 섹터, 핫한 섹터 얘기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속적으로 어제 오늘처럼 어저께 같은 경우는 챗 GPT가 급락할 때 2차 전지가 급등했고요. 오늘은 어제 급등한 2차 전지 반도체 섹터가 눌리자 다시 인공지능 챗 GPT가 급등했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삼성전자가 중심만 잡아주면 됩니다. 더 이상 디테일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는 외국인 수급과 주도주의 순환매가 나올 경우에는 하방보다는 자꾸 하방으로의 기대감이 강하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주도주의 순환매가 안 나오고 외국인 수급이 약간 매도 기조로 나올 때는 이격주 필어 한 320쪽 정도 조금 밀리면 317 수준까지도 조정도 있을 수 있는 거 대신 그건 매수 기회입니다. 자생이라는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독일 항생 다우 나스닥 순서대로 장이 강한 겁니다. 여러분 독일과 항생 시장이 급락하는 어떤 흐름이 나오지 않고서는 밑으로 뺄 명분 없습니다. 근데 독일과 항생이 약세를 주더라도 지금 돌고 있는 나스닥 이 나스닥도 2월 3일이 변곡점이라고 했죠 여러분. 애플하고 아마존 막 구글 이런 종목들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이제 흐름을 미리 한번 우리가 캐치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조정받아도 여기서 버텨주면 되고 여기가 조정을 받아도 여기가 버텨주면 되는 이런 거. 대신 요것은 피동적이라 이들의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던 달러 원화 환율 체크 이 원화 1280을 돌파하는 시점이 현금을 많이 확보하는 시점 지수가 비리비리 왔다 갔다 해도 이 원화 환율이 1280을 돌파하지 않는다면 노프라브럼이고 오히려 적금 매수입니다. 예.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자 중기 변곡점 타이밍에 관해서 어느 정도 코멘트가 들어간 거고요. 요게 썸네일 제목이 되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FMC 시나리오가 필요한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FMC가 어떤 식으로 나오더라도 어떤 뭐 시나리오는 나와 있는 거죠. 다만 여러분들한테 대략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드릴 때 현재 놓여진 상황상으로는 FMC의 어떤 흐름은 현재 상태만 놓고 봤을 때는 not bad, 나쁘지 않다 정도예요. 나쁘지 않다. 다만 어느 상황이 나쁠 거냐? 파웰이 또 약간 좀 공격적인 어떤 말을 하면 약간 좀 거시기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 타이밍에 파웰이 공격적인 얘기를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프라브롬입니다. 아시겠죠? 예, 물가가 잡히고 있으니까 다음번에는 절대 공격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역설적 도출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측을 해드릴게요. 오히려 3월 달이 더 큰 변곡점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월 달, 2월 31일에 FOMC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서 주도주와 후발주라든가 이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에 대한 전략이 쓴다면 퍼펙트. 아, 나는 퍼펙트 안 해도 돼. 그냥 시장 대응 좀 잘하고 싶어. 그러면 현재 놓여진 상태에서는 중립보다는 약간 위쪽, 약간의 긍정. 이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 다음, 다 해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이게 화면이 아유, 안 보이네. 잠깐 올려서. 인플레이션 지표 아까 보셨듯이 물가 잡혔죠? 가스가 2달러입니다. 가스가 10달러에서 2달러로 밀렸어요, 여러분. 뭐 가솔린 가격은 좀 올라가고는 있는 것 같은데 이 물가는 정말 여러분들 향후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뭐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 이야기 나오지만 저는 경기 침체로 주식시장을 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을 민다면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은 불황인데 지금 불황이지 않습니까? 불황인데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물가가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를 어느 정도 잡은 상태에서 향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면 연준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그럴 때가 위험하다는 거죠. 그냥 경기 침체 노프라브럼. 그죠? 예, 경기 침체 노프라브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위험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흐름이 나올 일은 없다. 다만 3, 4, 5월 달로 가면서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으면 미스터 진단에서 먼저 얘기해 줍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종목은 성격상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니까 좋은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정도를 짚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관련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문제될 건 없고 2월 14일쯤에 어떤 그죠? 수치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강력한 종목 장세에 아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거 기존 주도주, 현 주도주 테마에서 순환매로 하고 섹터별로 나누면 보세요. 섹터별로 말씀을 드려보면 기존 주도주 그룹을 중기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존 주도주 그룹 뭐라 그랬어요? 2차 전지, 펫배터리, 그렇죠? 그다음에 또 뭐죠? 풍력, 태양광도 기존 주도주에 속합니다. 뭐 밀리면 저점 매수해서 중기 투자 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도 침체를 벗어서 상승으로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섹터가 침체를 벗어서 상승으로 턴하는데 자꾸 안 좋은 기사가 나오니까 열불이 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쪽이 조금 중기적으로 보는 거고 지금 인공지능, 챗봇, 로봇 이런 쪽은 그죠? 조금 순환매로 마디 매매, 단기 매매 정도 섞으면서 그리고 주의사항 한번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한테 주의사항 말씀드렸죠? 1월 27일경 정도는 지나갔으니까 2월 6일 하나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15일인데 여기 보이죠? 2월 중말순경에 정상적인 종목은 최소한 주총결의는 합니다. 2월 중말순까지 주총결의를 안 한 3년 연속 적자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2월 말에서 3월 15일로 가면서 조심하라는 어떤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는데 차트 제가 이거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요 차트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죠? 예, 뚫고 가지 않습니까? 제가 1월 26일 날 저는 항상 유비무한 모든 거 준비한다고 그랬죠. 이거 241선 법칙 아까 얘기해 드린 거 제가 그 타점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요겁니다. 여기 보면 1월 26일 날 2023년 시장 전망 및 매수 유망주 공개 방송의 32분 타이밍. 32분 타이밍 보시면 어떤 기술적 분석이 조금 디테일하게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